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활동량의 원리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인간은 필요 없는 물건도 공정성 때문에 구매를 한다. 영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한테 제안하는 상품에 대한 이점보다 오히려 고객은 그 공정성을 따진다는 것, 가격이 합리적인가, 그 상품의 이점, 이 상품이 유용한가 보다 오히려 가격이 공정한가, 또는 그 영업인이 나에 대해서 들인 노력이 정당한가, 오히려 그런 영업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상품 외적인 요소가 더 많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업 하수일수록 판매하는 상품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험업계나 전세일저업계 대빵들은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잘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오히려 상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력 종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력 상품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장사 안 되는 집에 보면 음식점도 메뉴가 많아지죠. 그렇죠. 장사 잘 되는 집일수록 메뉴가 하나 아니면 두세 개밖에 없죠. 이 보험 세일즈나 모든 세일즈 똑같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력 상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상품에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파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팔아요. 그냥 뭐지든지. 근데 이제 그 영업을 잘 안 되는 사람, 내공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상품에 종속이 돼. 상품이 진짜 좋을 때만이 내가 판매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 강의 별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 유튜브 이 세일즈 TV에는 상품 내용 별로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보험 세일즈의 경우에 상품을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면 고객은 비교하게 돼요. 고객님 이 상품 좋습니다. 좋습니다. 검증이 들어온다고. 비교하게 되면 가격이 줄고 사이즈가 줄게 돼 있어요, 원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마진 영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꾸 상품을 부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라진다고. 내가 사라져요. 고객이 충성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충성을 하게 돼. 즉,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상품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계사가 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상품에 종속된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컨셉 영업과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영업, 상품 영업에 대한 차이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상품의 가장 궁극점, 상품 영업이 한계가 이런 말이죠. 제가 고객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정상훈 씨, 이 상품이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요. 제일 좋은 상품은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제가 옛날 했던 얘기예요. 다음 달에 나오죠, 항상.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이 전화기도 언제 게 제일 좋아요? 다음 달에 나오는 전화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항상 신상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아니, 기존의 상품을 보완을 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자, 전화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뭐 다 항상 신상품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도 그래요. 여러분, 생보사가 지금 22개, 손보사 13개인데, 40몇 개나, 45개나 되는 보험사에서 매년 몇백 개씩 보험 상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일 좋은 상품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 수백 개나 상품을 다 조회해볼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사의 그냥 철학과 이 마인드, 그 다음에 이 고객, 그러니까 상품하고 연관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그 상품 강의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상품 강의 나중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제를 좀 벗어났는데, 인간은 필요 없는 물건도 공정성 때문에 구매하게 된다. 자,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고객은 수세에 몰리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하수일도록 이 계약이 나오는 거절과 계약이 안 나오는 거절의 구분을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화를 딱 했더니, 정상윤 씨,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마세요.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마세요. 자, 이런 거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하수일 거예요, 분명히.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 보험 얘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한번 연락해봐야지. 가장 최악은 그냥 연락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본인도 지워버리는 건데, 그건 최악인 거고, 영업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 뭐 지금 보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해봐야지. 그럼 영업 고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찾아가요. 왜? 이거는 계약이 나오는 거절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제 경험상에서도 큰 계약 나온 사람들 있죠? 월납보험료 15년, 20년 전에 월납으로 200짜리, 300짜리가 다 그 거절이었어.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마세요. 이거 계약 나오는 거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 얘기를 왜 할까, 도대체?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마세요. 이 거절 왜 날라올 것 같아요? 되었다는 뜻이에요. 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괜찮은 설계사 만나서 꾸준하게 관리받고 있으면 오히려 거절 변화 심하게 아유 나는 관리받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철통같이 방어하는 설계사가 붙어 있으니까 추가 계약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이런 말이죠. 저는 관리해 주신 분이 있는데 오셔도 제가 봤을 때 뭐 들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거절 아니잖아요. 와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가보면 계약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철통 독사처럼 아주 그냥 지독한 설계사 붙어 있어갖고 안 돼. 상담해봐야 거기다 가입합니다. 반대로 보험 얘기할까 면 오지 마십시오. 뭐뭐 할까 오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약 크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계약 들어줘서 실망했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보나 마나 이런 경우엔 그 설계사 믿고서 큰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큰 계약을 했는데 설계사한테 배신당한 거야. 1년도 안 돼 때려쳤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저축이 되는 줄 알고 가입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죽어야 나오는. 물론 종신보험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고객은 착각한 거죠. 예적금 같은.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적금 드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사망 보장이 들어있는 종신보험 뭐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고객한테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현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절호의 찬스거든 이게. 그럼 바로 쳐들어가야 돼 이게. 그런 다음에 거기다 대고 보험 얘기하면 또 자지러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러뜨리고 경청을 대응한다든지 질문법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누구러뜨려서 그 고객이 왜 상처받았는지 왜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질겁을 하게 됐는지 그걸 다 무마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하면은 100% 계약이 나요. 왜? 사람이라는 건 크게 손해봤으면 그 손해를 복구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이거든. 다시 사람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크게 실현당한 사람들은 또 대안으로서 다른 연인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크게 보험으로 손해봤으면 그 보험, 손해본 것을 다른 상품으로 만약에 그 똑같은 비슷한 상품으로, 다른 상품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사람 바로 가입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거절머리인데,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계약 나오는 거절인지 아닌지. 그럼 뭘 해봐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거절을 많이 당해봐야 돼. 이게 계약이 나오는 거절인지 계약이 안 나오는 거절인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영어 화수일수록 그래요. 거절이랑 똑같은 거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경험상에서도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크게 계약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두세 번 반복됐어. 그럼 고객이 그런 거절하면 휘지라 칭칭 나내지. 그렇죠? 야 드디어 또 왔구나. 또 보험을 크게 상처받은 사람 또 나타났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필 편지, 자필 엽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갖고 고객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녹인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 작업 들어가야죠. 그렇죠?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고객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찾아갔더니 뭐 무관심한 척해. 계속 찾아갔더니 고객이 슬그머니 나 피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영업 환수는 그때 고객이 도망가게 내버려둬요. 내가 자꾸 찾아오니까 부담되니까 내가 덜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영업 고수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구나. 왜? 여러분, 설계사가 영업인이 자꾸 찾아가는 어느 순간 고객이 피해. 이건 뭐예요? 부담이 목회까지 왔다는 뜻이야. 이제는 사인할 지경이 됐어. 이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데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게 내버려두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어떻게든 찾아가 만나가지고 고객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말 최고의 상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저한테 기회 주십시오. 바로 이제는 정면 돌파, 정면 승부를 걸어야죠. 그렇죠? 고객이 날 피한다는 건요, 이 가입이 임박됐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야. 가장 최악은 뭐니까 맨날 찾아와도 부담을 전혀 안 느끼고 왔어, 놀다가 왔어, 놀다가 이건 여러분들 임팩트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오히려 방문의 수를 줄여야 돼요. 오히려 줄여야 돼요. 오히려. 설계사가 영업인이 아무리 찾아가도 전혀 부담을 안 느껴. 그 사람은 제안해도 계약 안 해요. 죽어도 알았어 두고 가 내가 생각해보면 언젠가 연락 줄게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자꾸 찾아가는데 슬그머니 피해. 이걸 하겠다는 신호예요. 이게 바로 강한 신호입니다. 왜? 내가 이제 들이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설득당할까봐 무서운 거야 이제. 충분히 뭔가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고객은 수사에 물린단 말이지. 즉 방문을 많이 해봐야 이걸 감잡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3-4번만 찾아가도 부담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한 6-7개월 공을 들여야 하는 사람이 다 틀리단 말이야. 패턴이.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고객은 수사에 몰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영업인이 설계사가 방문의 수가 일단 많아져야지만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고객이 이제 임박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활동량이 중요하다는 것.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영업인의 태도와 역량은 강화되죠. 여러분, 영업인이 가만 고객에 접근할 때 가장 약세를 보일 때, 가장 약해질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연락 한 푼 통 없다고 이번 달에 시책 걸렸다고 뜬금없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때, 이건 전화할 때부터 주눅이 들어있어요. 아닙니까? 그렇죠. 6개월 동안, 1년 동안 공들인 게 하나도 없어.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 달 시책 걸렸어. 아, 그 고객이 그때 승진하면 뭐 한다 그랬지. 적금 만기된다 그랬지. 그때 가서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니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전화하는 순간 주눅 들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전화하는 순간 주눅 들고 있고, 전화할 때 목소리도 힘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잘 안 잡힐 뿐더러, 그럼 되게 고객은 이렇게 냉담하게 거절해요.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추석 지나서 만나세요.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 이거저래. 왜?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그 고객한테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뭐 스타벅스 커피도 보냈고, 문자도 보냈고 뭘 하고 있어. 그러면 당당하게 할 수 있죠. 왜?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항상 이 영업은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똑같습니다. 이 농사를 져 먹으려면은 평상시에 김매기도 해줘야 되고, 돌멩이도 이렇게 치워주고, 물길도 틀어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곡식을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냥 내 깔려놨다가 그냥 6, 7개월, 1년 만에 전화해서 뜬금없이 만나자는데 그 고객이 모를 것 같아요. 이 영업인이 또 이제 배고파갖고 나 쳐들어오는구나. 나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내 주머니 돈 빼가려고.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활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몸에 활력이 있어요. 하루 종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 죽치고 앉아있죠? 기운 다 빠집니다. 왜? 사무실에 있을수록 이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거든, 이게. 이거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영업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 보험은 그렇습니다. 일을 해놓고 놀아야 돼. 무실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현재 방송한 날짜 8월 24일이에요. 8월 24일. 그 다음에 그러면 원소에 계신 분들은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대리점에 계신 분은 8월 27일이 금요일입니다. 24일이 되도록 만약에 무실적이야. 일할 만 날까 안 날까요? 기분 아주 안 좋죠. 더군다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있을 급여일에 급여가 기대 이하야. 생각하기도 싫은 급여야. 수당이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8월 24일이 되도록 완전히 가동도 못해서 무실적이야. 최악이죠. 이거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소주 마시고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영화 봅니까? 공포영화 봐요. 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더 강한 게 필요한 거야. 무슨 영화 봅니까? 킹덤 뭐 좀비 나오는 거 본다고. 좀비 나오는 거. 왜?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뭘 봅니까? 그 공포영화 보고 때려 부시는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그것이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박창호 나가서 고객한테 전화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니 빨리 보험을 때려치거나 영업을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예.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영업인의 태도와 역량은 강화된다. 왜? 활력이 있으니까. 활력이. 강사는 여러분들 강의가 많아서 강력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도 똑같아요. 강의 안 하면은 맛이 가버려요. 근데 강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해져. 왜? 2시간, 3시간 동안 막 그냥 에너지. 진짜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 세일즈TV 애청하신 분들은 정사윤 강사 강의를 유튜브로 봤다. 여러분 내 강의에 지금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10분의 1도. 제 강의는 진짜 저는 왜냐면 유튜버가 아니라 전문 프로 강사거든. 그러니까 내 강의는요, 여러분들 이 활동량의 원리도 이 유튜브로 보는 거 실전에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떠드는 거 있죠.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 에너지가 유튜브에서 에너지가 한 30%면 실전에서는 100%, 200%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그 강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가 빽빽하잖아요. 그 주는 에너지가 날아다녀요, 완전히. 날아다닙니다. 왜? 활력이 생기니까. 아주 그냥 시원하게 터뜨리니까. 똑같습니다. 영업인도 방문의 수가 많을수록 태도와 역량이 강화돼요. 왜? 고객들한테 내가 뿌린 게 많고 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객도 내가 많이 찾아갔었고, 들이댄 것도 많고, 뭐가 하다 보면, 저절로 상담 약속도 많이 잡히게 돼 있고, 클로징 기회도 많이 생기게 돼 있고, 또 제한할 게 생기니까 바빠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바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바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다 하죠? 유튜브 밑에 보면 강의 있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없대. 다시. 여러분 항상 영업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멘탈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야.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실적에 대한 압박, 걱정, 두려움, 불안이 엄습한다고요. 영업자라는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야 되게 왜? 그게 왜냐면 돈 잘 벌어서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걱정할 시간도 없고 두려워할 시간도 없고 불안할 시간도 없어. 왜? 일이 너무 많아. 뭐 설계해야지, 뭐 해야지, 가서 들이대야지, 제안서 작성해야지, 증권 분석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일 처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되게 돈을 잘 벌겠죠.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파워풀해진단 말이죠. 이거. 그냥 여러분들 내가 영업이 안 돼. 내 지식이 부족한데 백날 유튜브 보십시오. 제 거 맨날 백날 봐. 물론 제 거 보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 볼 시간에 사람 하나 더 만나는 게 정답입니다. 백날 유튜브에서 보험 영업 뒤지고 뭐 무슨 화합법 백날에서 유튜브 봐봐요. 맛이 점점 갈까. 얼굴은 퀭해지고 눈은 다크서클 생기고 식욕은 점점 사라질 거라고. 아니 여러분 텔레비 많이 봐서 박사 되면 그 텔레비 많이 보면 박사 되겠네. 집에서 맨날 그런 유용한 강의 비디오 신나게 보면 공부 됩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죠. 시험 봐야죠. 똑같아요. 영업도 시험을 봐야 돼요. 고객 만나서 테스트 당하고 시험 당하고 거절 당해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뛰어다니셔야 돼요. 방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전화 많이 하고 할수록 영업의 태도와 역량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셨죠? 자, 오늘 주제 강의의 핵클라이맥스. 일단 사무실에서 나가라. 자, 그래서 다시 일단 사무실에서 나가라.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다 함께 합창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 영업인은 거절에 죽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죽어간다. 이건 정말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건 내가 봐도 명문장이에요. 정말 명문장이에요. 영업인은 거절에 죽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죽어가요. 절대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 절대. 예.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습니다. 강사님 저희 지점은 맨날 아침마다 미팅을 늦게까지 해요. 회사 옮기세요 그냥. 거기 망한데 거기 망한데 여기 근태가 안 되니까 맨날 미팅으로 붙잡아 두는데 아니 무슨 그 지점장님이나 조직장이라도 어떻게 매일매일 유익한 내용을 하겠습니까? 잔소리 헛소리지. 혹시 만약 이 방송 보신 조직장님들은요 미팅 시간 줄이십시오. 무조건 10시 전에 끝내야 되는 거야. 10시에 무조건 박차고 튀어나게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조직 죽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영업인은 거절해 죽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도 죽어가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보십시오. 맛이 가요 사람이. 보통 사무실 가면 전화합니까? 다 쥐죽은 듯이 있잖아. 오히려 전화하던 사람도 사무실 가면 전화 더 못해요. 왜? 다 조용히 있잖아요.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려요. 심지어는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어. 이래고서. 그렇죠? 나가야 돼 무조건. 절대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요. 제 영업할 때 솔직히 제가 영업할 때도 저는 무조건 8시면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6시 출근하고 6시 출근해서 8시면 8시 9시면 튀어나갔어요. 미팅 참석 제꼈어요. 왜? 1등의 권한이었거든. 저 지점 미팅도 잘 참석 안 했어요. 왜? 아침부터 상담이 있는 걸.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장이든 영업은 실적이 깡패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진짜 사장님들 만나고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적을 갖고 와. 그럼 미팅 참석하란 말 안 해요. 나가서 일하라 그러지 너는. 야 너 빼줄 테니까 나가서 일해. 왜? 아니 아침 9시에 법인계약 100만원짜리 클로징 하러 오는데 그 미팅 참석하라는 바보 등신이 어디 있어. 그거 없어요. 영업 조직은 실적이 깡패인 거야 무조건. 그냥 여기는 실적만 왕이야. 근데 맨날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니까 지점 미팅에 참석하야 교육이라도 들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시가 되면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던 없던. 나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점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으면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저는 TA 바깥에서 했습니다. 왜? 지점에 있으면 안 해 놔도.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거야. 나가 있으면 할 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거든. 전화라도. 그러니까 나가서 커피숍에 가든 아니면 길바닥. 가장 좋은 길바닥이 좋지. 길바닥에 전화했어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TA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원수사에 가서 지점장님들 매니저님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가장 한심한 조직장이 약속 없는 사람들 점심밥을 사주고 앉아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왜? 이 뒤에 밑에 점심 약속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그 영업에서는요 특히 보험 세일즈 대면 영업에서는 점심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점심 약속이 쉽게 잡히거든. 밥 한 번 먹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밥을 혼자 먹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1인 식사도 이제 많이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쉽게 잡히는 약속이 점심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인이 일주일에 점심 약속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망한 거예요.
점심 약속을 못 잡는 사람이 다른 약속이 있을 리가 없어. 유효 상담이 잡힐 리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평일마다 점심 약속 빡빡한 사람은 반드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항상 약속의 기둥은 점심 약속에 점심 약속. 점심에 광화문, 그럼 일단 오전 약속, 그러면 시청역. 그 다음에 그래 광화문 찍고서 오후에는 왕십리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동선 세팅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동선, 이 영업의 동선을 세팅할 때 점심 약속이 항상 기둥인 거예요. 기둥. 밥은 먹어야 되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또 외부 출장 중인 경우는 굶을 수도 있겠지만요. 점심 약속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영업의 적신호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점심 약속 비어있다. 그리고도 실적 좋으면 연락 주세요.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절 좀 해볼게. 어떻게 점심 약속이 맨날 비어있는데도 어떻게 실적이 좋을 수 있냐. 내가 가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 아니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 약속도 없고 약속도 없어 지점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그걸 지점장 매니저 밥을 사주고 앉아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죄책감을 안 느껴요. 뭔가 이게 수치심을 못 느껴요. 그럼 더 늘어지는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동료들하고 재밌지 밥 먹으면 밥 먹고 늘어지다가 1시 반 커피 마시고 2시까지 있다가 자 이제 일해야지. 그래서 4시쯤에 하나 그냥 겨우 하나 누구 만나고 집에 6시 7시 들어가잖아요. 이게 실적이 나오겠어? 이 실적이 나오겠냐 말이죠. 안 나와야 죽어도 그런 분들한테. 응?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니저 지점장들도 열심히 튀어나가야 돼요, 무조건. 왜? 아니, 사람 뽑아야지. 아니면 할 거면 동반. 아니면 조인트워.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매니저 지점장들이 실적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앉아있어. 보상을 해주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영업인이야. 오후 3시인데, 다 텅텅 비고 나 혼자 앉아있어. 위기감 느껴지죠? 야, 나 다들 바쁜가 보다. 그럼 자기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점에 죽 때리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 안심이 돼. 나만 약속 없는 게 아니구나. 더 늘어진다고. 여러분 이 노숙도 같이 하면 위안이 돼요.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노숙하시는 분들 모여 있잖아요. 이게 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야. 같이 하는 거에 위안이 되니까. 여러분 망해도 혼자 망하면 비참해요. 같이 망하면 위안이 돼. 다 망했어. 그럼 위안이 돼. 아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노숙도 모여서 한단 말이야. 왜? 혼자 하면 비참하거든. 모여서 하면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낮에 사무실에서 죽 때리고 하는 거 뭐야 되게. 저시적이잖아 되게. 시적 없으니까. 아니 설마 그 시간에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뭐 설계하고 뭐 긍정적인 거 하겠어? 앉아갖고 인터넷 뉴스 보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앉아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 다 이렇게 약속이 없어. 그러면 이 시간에 앉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항상 우리 영업인들한테 물어본 얘기겠습니다. 너 출근 시간이 몇 시야? 출근 시간이 몇 시야? 9시래.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점 출근 시간 말고, 고객 만나는 시간이 평상시 몇 시야?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은 고객 만나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지, 지점 나오는 시간 출근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인들은 사무실 나가면 돈 벌리죠?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은 사무실 나가면 돈 나옵니까? 고정급이야? 아니에요. 사무실은 휴식 장소이자 교육 장소야. 그러니까 낮에 죽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고서 그냥 이래고 늘어져 갖고. 그죠? 영업인에게 있어서 출근 장소야. 출근은 고객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 출근 시간이 빨라야 되는 거야. 그럼 아침에 8시부터 9시부터 고객 만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그럼 3시 출근, 2시에 출근해. 고객을 만나는 시간 관점. 다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고객을 만나는 평균 시간 관점이 그 사람이 진짜 출근 시간이거든. 사무실 나오는 시간 출근 시간 아니에요. 여기는 교육받고 훈련받는 휴식 장소야, 보험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사무실 출근하면 여러분 뭐 설계 매니저야 월급 안 나오잖아요. 고정급 없잖아. 근데 맨날 출근은 뭐 9시에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거기 몇 시에 나? 점심 약속도 없어. 보통 2시 반, 3시. 그러면 2시 반, 3시 반에 고객 만나고 그럼 저녁 12시까지 일하겠어요? 대개 2명, 한두 명 만나고 그냥 7시, 8시면 사라지겠지. 아니 그러니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영업하고도 돈 잘 벌면 나는 50억, 100억 벌었겠다 영업할 때. 저는 맨날 6시 출근해갖고 8시부터 출근해서 10시부터 사람 만나고 밤 9시까지 하루에 보통 평균 5방에 11시에 그냥 몸이 개 작살날 때까지 일한 다음에 그냥 11시, 12시에 집에 사무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랬는데 그리고 증권 분석 막 이런 것들은 주말에 몰아갖고 미친 듯이 하고 그랬는데 잠 거의 4시간, 4~5시간밖에 못 자고 영업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입사한 지 1년 만에 막 200건씩 막 계약하고 연봉을 첫 해놓는데 2억을 돌파하고 막 했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낮에 2시, 3시 되도록 약속도 없어. 어쩌다 없네, 맨날 없어.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얘기할 것 같아. 약속 없어갖고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데 무슨 얘기해? 결국 모여서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상품이 안 좋아서 안 돼. 우리 회사가 어쩌대. 지금 매니저 지점장이 뭐 험담하고 안 되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 왜? 합류해야 되니까.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거 합류해야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뭐예요? 한심한 얘기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는, 우리 회사가 되게 안 좋았구나. 우리 회사가 되게 상품이 후지구나. 이런 생각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낮에는 사무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 시험장도 교육을 무슨 얘기냐, 10시 넘어가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도 무조건 나가라. 약속 잡고 무조건 나가라. 후보자 뽑아라. 리크루팅 해라. 아니면 동행 동반 나가라. 절대 지점에 그 시간에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8시나 6시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규정, 보통 8시까지는 활동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나가 돌아다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 시간에 죽기 살기로. 이거 꼭 여러분도 오늘까지면 여기까지만 해야 돼. 명심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사무실에 죽 때리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야. 약속이 있건 없건 약속이 있어야 나갑니다. 그럼 망한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야. 전화도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길바닥에서 하세요. 길바닥에서 전화하십시오. 응? 사람이 있으면 하던 전화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심 약속 내가 말씀해 점심 약속 없고 오후에 사무실 죽 때린다. 그건 정말 망하는 징조예요. 그분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너무 접게 돼 있습니다. 소득이 좋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약속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한심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모질이들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되게 한심한 얘기 하잖아. 거절당한 얘기, 힘들어 죽겠어. 아유, 내 도시 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동기가 저하다가 할 맛 떨어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 만나면 무슨 얘기해? 이미 맛이 가 있으니까. 고객님 왔어요. 네, 보험이나 하나. 예, 알겠습니다. 거절당하고 와갖고 집에 오니까 실적도 없고 그래. 뭐합니까? 식욕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맥주 하나 시키고서 치킨 뜯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공포영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자잖아. 늦게 자.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 좋아 안 좋아? 억지로 나가지. 그래서 또 이상한 미팅 참석해서 이상한 잔소리 듣다가 지점장님이 사준 점심 국밥 하나 먹고 이러고 사는 거야 맨날. 응? 그러니 그 일이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겠냔 말이지. 어깨에 힘은 빠져있고 눈은 쾌한데 고객을 만날 때 기세가 콱 써있어갖고 그냥 기세를 막 조져야 되는데, 야, 내가 만났던 설계사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 야, 이거 피해야 되겠다. 피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럴 때 들어가서 쫓아가갖고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래고서 영업하는 거야. 이래고서. 예. 자, 오늘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장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수가 많을수록 고객은 수세에 몰린다. 예,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의 수가 많을수록 영업인의 태도와 역량은 강화되고 활력이 생기고 기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사무실 나가라. 이 방송 보시고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 당신 결심하셔갖고 나는 정상 강사 얘기했는데 무조건 약속이 있건 없건 열심히 튀어나간다. 지점에서요. 그 다음에 고객 출근 시간, 진짜 출근 시간은 사무실 출근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객 만나는 시간은 무조건 오전에 내가 약속을 세팅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객을 오전에 세팅한다.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최소한 저녁 6시, 8시까지는 내가 일에 매진한다. 실적이 절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3개월만 그 정도 리듬을 갖고 세팅을 하게 되면 저절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항상 세상은 뛴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아요. 노력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늦게 올 뿐이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늦게 올 뿐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일단 사무실에서 나가시고 영업인은 거절해 죽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죽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만약 팀장님, 지점장님 계시면 절대 밥 사지 마세요. 고객한테 밥 삽시다. 그러니까 점심은 뭐냐면 영업인은 고객한테 밥 사는 시간이고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후보자나 뽑을 사람들 있죠. 아니면 정말 수고하신 분은 가끔 불러갖고 살 수 있겠지만 절대 밥 사고 그러면 안 돼. 약속 없어서 노는 사람 밥 사면 그 조직 망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파이팅 기원하고 다음 방송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이 제가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늘 여러분들 코로나에도 이 8월달 건강 유의하시고
계속 지금 월말 마감 타고 내 막바지까지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